이동기의 뷰티풀 마인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기 교수님의 제자 김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남 탓을 하게 되는 걸까? 라는 주제로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찾는 귀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왜 남 탓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남 탓을 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직장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중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실패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이유를 자꾸 찾게 되면 어떤가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일을 대했나? 내가 비협조적인 사람이어서 팀원들과 이 일을 잘 견인하지 못한 걸까? 이렇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위축되고 우울해지기 쉽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팀원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아니면 회사의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적어도 나는 무고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심리적인 타격을 줄여주는 효과가 이 남 탓에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비겁했나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고 또 한편 잘된 일에 대해서는 나의 능력을 높이 더 부풀려서 평가하게 되는 것을 기본적인 귀인 오류 라고 말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 개념, 즉 셀프 컨셉을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씁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나의 능력 부족, 나의 성격 탓보다는 남이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개념을 더 보호하기 쉽다는 거죠. 나는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되도록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능력을 부풀려서 이 자기 개념을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성공이든 실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된 일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걸 귀인 at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귀인 방식의 종류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축은 어떤 일의 원인을 나 자신, 내부에서 찾냐 혹은 남이나 상황처럼 외부, 바깥에서 찾느냐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이 현상의 원인을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불안정적인 요인에서 찾느냐. 예를 들어 하루하루의 날씨나 그날의 운세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잘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고정적인 요인에서 찾느냐. 이 두 축으로 귀인 방식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2x2 적어도 4가지 귀인 양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부로 안정적인 귀인을 한다면 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나의 타고난 재능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의 원인을 바깥이 아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찾고 있고 뿐만 아니라 타고났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것으로 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달콤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떤 귀인 방식만은 피하는 것이 이로울까요? 귀인이라는 개념을 심리치료에 접목한 인지치료 혹은 인지행동치료자들이 우울한 사람을 상담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귀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내부 귀인하는 것이다. 앞선 예시와는 완전히 반대되죠. 그 말은 즉슨 어떤 안 좋은 재수없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나의 성격 탓 혹은 거스를 수 없는 타고난 운명 탓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우울해졌고 또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을 더 크게 일반화해서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특성이 있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귀인을 해야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낙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세요.
남 탓을 하게 되는 게 조금은 정신승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남한테 대놓고 모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기억을 할 때는 이왕이면 낙관적으로 나를 자기 비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을 택하세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마음껏 나의 프라이드를 고취할 수 있는 내부 안정적인 귀인 방식을 택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과 비교해야 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도 평가절하되는 수많은 단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세 번째, 실패한 뼈아픈 경험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그곳으로 생각의 초점을 얼른 옮기세요. 이미 일어난 실패 경험 가지고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기에 평가까지 붙이게 되면 우울한 사람의 길로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대신 일어난 실패 경험은 인정하고 씁쓸하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데이터로 삼아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현실 증거를 따져보세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성공, 실패, 그저 그런 일, 모든 일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관련된 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 또는 관계에 의한 요인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이나 우연에 의한 요인도 존재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일이 잘 풀리게 될 수도 있고 실패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죠. 네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모함하거나 실제로 비겁해지지 않는 선에서 낙관적으로 귀인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성공 경험에 대해서는 내부로 안정적으로 귀인해서 좋은 기분을 많이 느끼세요. 세 번째, 실패에 대해서는 내 외부 귀인 방식, 그 구분을 넘어가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지식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현실 증거를 따져서 적재적시에 대처하세요. 나 자신은 내가 바꿀 수 있고 관계의 문제는 더 좋은 관계 기술을 익혀서 세련되게 관계를 할 수 있고 마지막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동기 교수님의 제자 김서영이었고요. 여러분이 현상을 바라보실 때 옳고 그름의 구분보다는 생겨난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우울한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한다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